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맞수 토론 보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토론을 진행한 새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을 모시고 토론 2라운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이충영 대변인,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효진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들 좀 알만한 분들이긴 한데 어떤 후보를 대변하시는지 저희가 약간 얼굴을 좀 붙여놨습니다. 너무 부담되지는 않으시죠? 가슴에 후보의 얼굴을 좀 제 품고, 얼굴 아니죠? 네, 후보의 얼굴을 품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께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오늘 토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는 이제 팻말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은 어떤 후보가 오늘 가장 잘했나? 뭐 들어주시면 되는데 세 분 다 합쳐서? 세 분 다 합쳐서요. 뭐 1대1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세 분이 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했는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네. 예측이 네. 가능하기도 한데요. 예. 드시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어필이 좀 될 것 같아요. 차례대로 왜 한동훈 후보가 제일 잘했을까요? 한동훈 후보 오늘 한 번 했는데요. 내일은 두 번 하지만 오늘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을 했는데 일단 그 논리 전개 그리고 그 발언하면서의 어떤 뭐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네. 상대 질문에 답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다 좋게 평가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물론 주도권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었는데 주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언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은 그 점보다는 논리 전개가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다들 각자의 후보를 드셨는데요. 이충영 대변인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드셨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잘한 것 같다라고 보였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토론 자세에서 김문수 후보의 침착하고 또 차분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또 상대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치적인 경륜이랄까 내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잘 피력이 된 것 같고 네. 일부 후보 쪽에서 상당히 그 좀 격앙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침착하게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주제가 오고 갔는데 특히 특정 주제에 좀 너무 부각돼서 집중한 시간을 많이 할애된 부분이 전체적인 토론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네. 또 역시 드셨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인물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토론의 기술, 뭐 토론의 어떤 발언의 이런 수위보다는 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국민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보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답이 너무 뻔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후보가 가장 아쉬웠나 그 점을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좀 고르셔야 될까요? 바로 들어주시죠 뭐. 아 이거 참. 예. 뭐 공격을 좀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장외에서 2라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좀 아쉬우셨어요.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좀 지금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예.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올드한 뭐 예,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적인 관계인데. 근데도 계속 아니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말씀을 계속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 보면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공적인 관계라고 치환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머무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 확실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회자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것에 포착이 좀 늦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리고
발언에 전 또 하나 느낀 건 적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A라는 걸 질문을 하면 A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일부러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송구하지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들면서도 되게 미안해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예. 여러 추경 가지. 대변인이 또 한동훈 후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들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토론 자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상됐었어요, 사실 탄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치열한 오고 가는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됐었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 보수층이 오늘 어제였죠, 어제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꼭 물어볼 말이 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해에 우리 당의 당 대표셨는데 왜 지난해 말 그 탄핵 사태 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목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와중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의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시계가 다시 4개월 전으로 돌아갔구나. 시계추가 4개월 전에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우리 당 의원총회장에서 벌어졌던 대립과 갈등, 분열 이런 모습들을 다시 목도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과거 4개월 전과 하나도 바뀌신 게 없구나. 네. 내란 내가 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의 취지와 당원들에 대해 보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변함이 없고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고 또 토론 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공사를 그렇게 구분하신다면서 계속 그 뭐 선배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예. 뭐 이런 토론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우리 후보께서 공사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차원을 물었던 것은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한 대표가 당시에 우리 당내에서 윤석열 대표와 콤비로 있었던 쌍로마차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물었지 개인적으로 뭐 밥 먹던 얘기를 물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선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에서 경선 규칙을 그러니까 토론 규칙을 어기고 자꾸 말을 끼어든다든지 또 뭐 규칙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규칙 부분이요? 아니요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저도 해야 돼요. 저희는 사실 시간을 정해놓은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반론권을 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공격 안 하려고 그러면 저도 뭐 있는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그 범죄 경력에 대해서 부인을 하셨는데요. 일단 예. 그것부터 허위사실 유포예요. 폭행치사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김문수 캠프에서 해명문이 나왔는데 설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전의 일이라 그냥 뭐 넘어갔다. 그리고 이재명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다. 그건 해명이 아니죠. 그건 네. 잘못하신 거고 그거는 그 문제도 저는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규칙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당에서 규칙 설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가셨겠지만 당에서 정확한 뭔가 완벽하게 그 정의된 토론 방식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큐시트가 어제 밤에 왔을 때 완전히 조금 달라져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 오후 내내 좀 당에 어필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당 얘기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80분 내내 한 사람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대정부 가진 사람만 질문처럼. 하게 되니까 예. 질문만 하고 이쪽은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토론이 됩니까? 그냥 네. 질문회지. 예. 대정부 질문처럼. 그래서 네. 중간중간 말을 하다 보면 한쪽이 답변을 하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 과정이 섞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걸 뭐 룰을 어겼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 폭력 그 부분은 제가 네. 또 말씀을 하시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예. 그 대화 내용 중에서 토론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폭력 뭐 이렇게 누굴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폭력 행위로 해서 뭐 어디 붙잡혀 갔다 왔다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과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우리 대변인께 말씀하셨던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토론 중간에 캠프에서 바로 캠프에서 내신 거군요. 내고 그런 그 당시에 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그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호진 대변인께서는 누구를 드셨는지 저는 이제 아쉬운 후보라고 해서 네, 아쉬운 후보. 뭐 못했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아쉬운 후보. 대변인과 예, 말씀을 나눴었는데 네. 사실 오늘 3시간 동안 두 후보와 토론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대선이니까 사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사과의 어떤 뜻을 밝히지 못하셔서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과의 뜻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탄핵의 강인데 조금 전에 이호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한 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에게 있어서 어떤 계엄과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후보 토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할애해서 예. 얘기를 했죠. 네.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으로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의 책임이 없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이 탄핵 사태가 두 번째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동훈 후보께서 이제 당대표로 계셨고 사실상 이제 탄핵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게 내란 프레임으로까지 계속 연결되는 과정으로 왔고 지금 우리가 탄핵의 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 탄핵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지만은 우리가 탄핵 강이 벌써 이번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탄핵은 이미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실은 탄핵 강을 이미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는 탄핵 강이 아니라 이제는 조기 대선의 강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가 탄핵 사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는 좋지만은 이거를 사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 이런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당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했어요. 발을 잡고서라도 반대하려고 했었다. 국무회에 들어갔다면 했고 다만 탄핵에 대한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탄핵을 가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뭐 앞으로 이제 본선 과정에서 미래로 가는데 별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나머지 두 후보 캠프는 사과도 필요하고 이건 네.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김문수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계엄이나 탄핵에 있어서 약간의 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분이니까 그 부분 그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탄핵이 좋아서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묻잖아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야 뭐 그렇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12월 3일에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계엄 어떻게 했을 거냐. 그리고 똑같이 사태가 진행됐을 때 탄핵 의결을 하려고 민주당이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당대표로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걸 계속 묻잖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대구시장이었는데 왜 묻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답을 안 하겠다고 하셨고 김문수 후보도 오늘 그렇게 똑부러진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가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냐 이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써 빚어졌던 혼란 거기에 대한 책임 또 그 과정 전부터 있었던 뭐 이종성, 황상무,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장관으로 계시고 노사정의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옆에 계셨으면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안 됩니다. 쓴소리를 하셨어야죠. 그런 거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너는 탄핵을 했느냐. 형과 같은 대통령에게 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이런 논리가 맞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오늘 그게 안 나왔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12월 7일 날 네. 그 국회 안에서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본회의장에. 네, 네. 그때 심정을 제가 또 여쭤봤더니 그때 나는 굉장히 국민밖에 없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그냥 같이 나가자.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은 당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그게 더 중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또 토론에서 우리 또 김문수 후보님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냐? 예. 근데 또 거기서 또 사과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자리는 그러지 마셨습니다. 아니지만은 네.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혔었고 네. 국민들 앞에서 언제든지 그 탄핵과 계엄으로 벌어진 이 총체적인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당시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탄핵이 이게 앞으로 이미 지났지만은 예. 앞으로 이것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대선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내부에서라도 좀 마음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과에만 이미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도 당 이런 지도부가 부분에 하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랑 매달리면은 네. 이게 결국은 계속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 윤석열, 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프레임, 예.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내란 탄핵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으로 뭐 지금도 찬탄 반탄 계속 뭐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자꾸 후보들 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서 그렇게 집착하는 내란 프레임, 탄핵 프레임, 당신들은 불임 정당이다. 탄핵에 원죄가 있는 정당이다.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당도 좀 솔직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의 강 부분은 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개헌 얘기로 또 좀 해볼게요. 물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는 개헌에 대한 뭐 질의가 특별히 깊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훈 김문수 후보 토론에서 개헌 얘기를 또 하시던데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에 한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국회 권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국회 권한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독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얘기가 자꾸 이제 오해를 낳고 그 기간 때문에 왜 5년짜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데 왜 3년만 하겠다는 거냐, 예. 선거를 또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개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개헌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를 같이 해서 임기를 맞추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대부분 선호하시니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여소야대가 생기는 경우가 좀 적어지겠죠. 예. 대통령 뽑히는 그 당의 의석수가 많아질 테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걸 맞추려면 이번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 총선이랑 같이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28년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요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그 개헌에 의한 28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고자 한다면 개헌이 되겠느냐. 7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 이후 선거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한해서 그렇죠. 다른 그 분들이 정도로 동의할지 하고. 모르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두 분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이 의견이 갈린 부분이 김문수 후보는 국회 권한이 있어서 지금 문제니까 국회 권한을 줄이자. 한동훈 후보는 국회 권한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데 국회 권한을 줄이는 게 되겠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게 되겠느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견제를 하자. 상하원제로 바꾸자. 예. 국회 안에서 견제를 해서 그 힘의 절제, 그것을 담보하자. 이 얘기였고 대통령의 권한이 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를 보는 과정이 네. 국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났다고 김문수 후보는 보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물론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는 방법을 썼어야 하느냐 그런 시각,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국무위원이기도 하셨으니까 확실히 이제 야당의 어떤 입법 독재랄까요? 국회에서의 어떤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다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에는 뭐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거에는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아까 3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뭐 개헌할 생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적으로 3년이든 뭐 연임제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개헌을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게 많겠죠.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제7고강을 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핵심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원인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충돌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 원초적인 원인은 물론 계엄이 파국을 맞는 계기가 됐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폭주, 줄탄핵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회를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의회를 주도적으로 자기만의 의사만대로 끌어갈 경우에 의회 독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그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다수결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예. 오로지 수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제 자체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말들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후보 본인께서는 네.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3년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이 사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의회 입법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약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